네, 해석학2 5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6장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좀 풀어보고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6.2절까지 6.2절에 있는 내용을 살펴봤고, 네, 이번 시간에는 6.3절에 나와 있는 요 differentiable limit theorem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fn이 f로 이제 전별 수렴하는 거는 우리가 늘 가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fn 프라임이 어떤 f 프라임으로 유니폼하게 수렴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뭐 가지고 있는 게 fn이 f로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 fn 프라임도 f 프라임으로 잘 갈 거다라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니까 우리의 결국 목적이라고 할 만한 거는 fn 프라임이 f 프라임으로 잘 가려면 이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네, 이게 좀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티어렘 6.3.1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각각의 fn이 f로 이제 수렴을 하고 있고 fn은 미분 가능하다. 그랬을 때 fn 프라임이 어떤 g라는 함수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고 있으면 이제 f라고 하는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전별 수렴 함수도 미분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이제 f 프라임이 g다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한 증명도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건을 조금 더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티어렘 6.3.2를 생각을 하면은 조금 조건을 약화시킬 수가 있는데, 티어렘 6.3.2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위에서 가정을 했었던 게 뭐냐면 fn이 f로 이제 포인트 와이즈하게 수렴을 한다. 그러니까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수렴을 해야만 우리가 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건데, 티어렘 6.3.2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모든 x에 대해서 fnx가 fx로 전별 수렴하는 거는 조금 과하다. 왜냐면 우리가 fn 프라임이 유니폼하게 수렴하고 있다는 걸 가정을 이미 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강한 거기 때문에 fn이 f로 모든 x에 대해서 다 수렴할 필요는 없고, 딱 한 점에서만 수렴을 한다면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티어렘 6.3.2에 있는 내용을 보면 fn은 어떤 뭐 미분 가능한 함수열들이고 fn 프라임이 이제 어떤 함수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딱 한 점에서의 컨버전스가 보장이 되어 있으면 어떤 x0에 대해서 fnx0가 수렴을 한다면 fn이 유니폼하게 수렴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점에서의 수렴성을 가지고 전체에서의 수렴성을 얘기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까지 보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또 굉장히 강한 정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은, 이제 티어렘 6.3.3에서는 이제 아까 우리는 fn이 f로 이제 포인트 와이즈하게 수렴을 한다.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다 수렴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는 없고 이제 fnx0, 그러니까 x0라는 한 점에서만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면은 우리가 이 원하는 이제 fn 프라임이 어떤 함수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할 때 그 함수가 이제 f 프라임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6.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연습 문제도 좀 세심하게 잘 좀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또 모든 문제를 다 풀지는 않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또 몇 개 같이 풀어봤었기 때문에 예제 6.3.3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6.3.3에서는 어떤 fnx가 1 플러스 nx 제곱분의 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뭐 A번에서는 얘가 최대 최소가 되는 점을 찾아라. 뭐 이거를 이용을 해서 뭐 유니폼 컨버전스 얘기를 해보라고 하는데 이제 한번 증명을 해보면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왜 찾는 거랑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그러면 이제 얘를 미분을 해줘야겠죠. fn 프라임 x를 생각을 해주면 얘 제곱해주고 분모 제곱하고 위에 거 미분하고 아래 거 곱하고 빼기 x 곱하기 2nx를 해주면 1-nx 제곱 나누기 뭐 1 플러스 nx 제곱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뭐 최대 최소 찾을 때는 f 프라임이 이제 0 되는 거 잘 보고 그다음에 뭐 극대 극소인 거 잘 확인해 주면 되니까 얘가 뭐 마이너스 루트 n분의 1, 뭐 루트 n분의 1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감소 증가 감소니까 루트 n분의 1일 때가 최대가 되겠네요. x는 루트 n분의 1일 때 최대가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얘가 전별 수렴 함수도 먼저 찾아보면 전별 수렴 함수를 먼저 찾아봤어야 되는데 얘는 여기 n 앞에 뭐가 붙어 있으니까 0으로 수렴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0으로 전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x를 이제 0이라고 놓으면은 그러면은 루트 n분의 1 때 최대니까 fnx에서 fx를 뺀 거, 그럼 fx는 어차피 0이니까 그냥 1 플러스 nx 제곱분의 x인데 그리고 얘는 실수 전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얘는 루트 n분의 1 때 최대니까 얘는 루트 n분의 1을 대입한 거일 때보다 작겠죠. 곱하기 n분의 1분의 루트 n분의 1이니까 2루트 n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최대를 찾았었던 이유는 이제 좀 보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fnx 빼기 fx가 이런 식으로 바운드를 한 거죠, 그렇죠? 최대값을 찾음으로써 바운드를 했는데 여기서 바운드를 할 때 또 강조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최대값을 찾았다 보니까 x에 무관하죠, 그렇죠? x에 무관하게 최대값을 찾았고 얘가 마침 0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엡실론보다 작게 만드는 데 있어서 x에 의존하지 않게끔 잡아줄 수가 있으니까 얘는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fnx는 뭐 0이라는 어떤 전별 수렴 함수로 이제 수렴한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이제 그러면 fn 프라임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데 뭐 fn 프라임도 한번 생각을 해주면 이번에서는 fn 프라임에 대한 얘기인데 우선은 뭐 fnx가 0으로 수렴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는 거는 fn 프라임 x가 얘도 0으로 갈까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fn 프라임 x는 이제 아까 계산했던 게 저 위에 있으니까 1 플러스 nx 제곱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x 제곱이고 이제 얘는 이제 분자 분모에 있는 x 앞에 다 n이 붙어 있으니까 x가 0인지 아닌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x가 0이 아니면은 그냥 늘 하던 대로 분모에는 n 제곱, 분자에는 n이 있으니까 0으로 갈 거고 x가 0일 때는 진짜 대입을 해주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x는 0일 때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fn 프라임이 이제 수렴하는 곳은 이런 함수니까 얘는 fx랑은 다르죠, 그렇죠? fx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0이 되는 애인데 이렇게 fn 프라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아니니까 얘가 0으로 수렴하는 거는 이제 아까랑 똑같이 해주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n이 f로 간다라고 해서 항상 fn 프라임이 f 프라임으로 가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미세하게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아마 6.3.4는 수업 시간에 한 것 같으니까 6.3.5도 한번 살펴보면 6.3.5에서는 gnx가 2n분의 nx 더하기 x 제곱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얘는 뭐 그냥 풀어서 적으면 2x 더하기 2n분의 x 제곱이고 gx를 전별 수렴 함수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뭐 g가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보이라고 하는데 우선은 g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gx는
당연히 이제 고정된 x에 대해서 얘가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보면 얘는 이제 무한대로 갈 거니까 얘로 가겠죠. 그래서 gx는 2분의 x입니다. 그럼 뭐 g 프라임 x는 뭐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g 프라임을 찾아줄 수가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A번에 나와 있는 A번에서 하라는 얘기고 B에서 하라는 거는 이제 gn 프라임 x를 생각을 해주면 얘는 뭐 2분의 1 더하기 n분의 x인데 gn 프라임 x 빼기 2분의 1을 생각을 해주면은 얘는 뭐 절대값 n분의 x가 되는데 얘를 뭐 마이너스 m에서 m까지의 구간에서 생각을 하라는 얘기는 이제 절대값 x가 m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서 하라는 얘긴데 얘가 딱 n분의 m으로 바운드가 되고 그러면 이제는 우변에 x에 대한 의존성이 없어졌으니까 얘가 뭐 엡실론보다 작게끔 해주는 라지 n을 고르게 되면은 이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는 거죠. 그래서 gn 프라임이 이제 어디론가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니까 그리고 뭐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함수들 전부 다 미분 가능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원래 갖고 있었던 g 프라임이랑 2분의 1이 같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구간을 마이너스 m에서 m까지 잘라줘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절대값 x를 바운드 시킬 수가 있고 절대값 x를 바운드 시켜야만 하는 이유는 이 두 함수의 차이가 n분의 x가 됐으니까 n분의 x가 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n을 무한대로 보낼 건데 여전히 x가 무한대로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만약에 뭐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됐다. 그러면은 n이 커짐에 따라 x도 점점 커지면은 n분의 x를 우리가 못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x가 바운디드 인터벌 안에 있으면은 줄여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나머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증명을 하면서 본 것도 있고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6.3절에 대한 내용이었고 6.4절에서는 어떤 이제 급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에서는 되게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다뤘는데 우선은 무한히 더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그럼 이거는 이미 우리가 고등학교 때 했었던 것처럼 수열에서 뭐 급수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n번째까지의 어떤 부분합을 생각을 한 다음에 n번째 항까지의 부분에 나오는 그 n을 이제 무한대로 보내주면은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떤 무한히 더한다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무한히 더하는 것도 결국은 극한이니까 우리가 극한을 다룰 때 있어서 어떤 뭐 여기서도 함수열에 대한 얘기니까 이 함수열의 어떤 극한을 얘기를 할 때 유니폼하게 수렴한다라는 거는 수렴하는 상황에서 그 라지 n을 x에 의존하게 잡을 수밖에 없으면은 뭐 전별 수렴이라고 부르고 x에 무관하게끔 잡아줄 수가 있으면은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라고 부르니까 뭐 급수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어떤 이 급수가 유니폼하게 수렴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부분합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수열에 대해서 함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랬을 때 뭐 여기서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질문은 이제 각각의 fn이 연속이면 얘를 무한히 더하는 것도 연속일 거냐? 각각의 fn이 미분 가능하면 걔를 무한히 더하는 것도 미분 가능할 거냐? 하는 얘기인데 얘네들은 유니폼하게 이제 수렴을 하면은 맞다. 유니폼하게 수렴한다는 게 보장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각각이 연속이고 그 컨버전스가 유니폼하면 무한히 더하는 것도 연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제 연습 문제에서 많이 보게 될 텐데 이제 급수로 정의된 함수의 어떤 뭐 연속성을 확인해 보려면 결국은 유니폼 컨버전스를 확인하면 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함수열에서 했었던 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한 급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fn 프라임을 계산한 게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고 이제 어떤 한 점에 대해서 수렴을 하면은 미분한 애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텀 바이 텀 항별로 계산하는 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중요한 거는 유니폼 컨버전스죠. 결국은 뭐 요거에 유니폼 컨버전스를 잘 확인해 주면 된다. 뭐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뭐 코시 크리테리언도 똑같이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거랑 같은 얘기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사실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 뭐 증명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뭐 문제를 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이 썼던 내용이고 또 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함수항 급수를 특히 다룰 때 이 함수열 각각이 바운드가 잘 되고 그랬을 때 요 바운드 시켜주는 요 mn에 대해서 얘가 수렴을 하면은 얘가 유니폼하게 수렴을 한다. 이거 뭐 증명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미 여기서 x에 대한 의존성이 없어졌으니까 x에 대한 의존성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뭐 그냥 뭐 급수에 대한 얘기로 바꿔놓고 이제 다 생각이 되니까 그러면은 fn이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겠구나. 왜냐면 우리가 결국 관심 있는 게 보여야 되는 것들을 얘가 유니폼하게 수렴을 할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 m 테스트를 이용을 하면은 뭐 대체로 전부 다 어렵지 않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6.4절에 있는 내용도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해봤고 요것들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도 우리가 몇몇 문제들은 제가 좀 같이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안 했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6.4.5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4.5의 A에서는 어떤 hx라는 함수를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의 x의 n제곱 얘를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생각을 했을 때 hx가 이제 연속임을 보이래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럼 이제 뭐 여기 안에 이제 각각에 있는 애들을 뭐 hnx라고 살펴보면 결국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만약에 요 수렴하는 게 요 함수항 급수에 대해서 얘가 유니폼 컨버전스가 보장이 되어 있으면 연속인 걸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항상 아이디어는 그렇게 되겠죠. 유니폼 컨버전스를 보이자.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스를 보이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보일 거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바이오-슈트라우스의 M 테스트.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바이오-슈트라우스라는 말은 좀 생략을 하고 보통 뭐 M 테스트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M 테스트를 잘 이용을 해주면은 됩니다. M 테스트를 이용할 때는 요 HNX를 어떤 MN이라고 하는 얘로 잘 눌러주고 요 MN을 잘 눌러줄 때 특히 어떤 MN으로 잘 골라야 되냐면은 얘가 이제 수렴하는 걸로 잘 골라주면은 이런 MN을 잘 찾을 수가 있으면은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고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면 연속인 것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n제곱분의 x n제곱인 거를 잘 눌러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어차피 x에 대한 이제 정의역이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분자를 그냥 1로 바꿔줄 수가 있죠. 이제 그러고 나면은 n제곱분의 1이 수렴하는 거는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요 p 시리즈에서 p가 1보다 크면은 수렴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M 테스트에 의해서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고 유니폼 컨버전스면 연속인 것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B번에 있는 것도 살펴보면 B번에서는 fx를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x제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얘는 아까처럼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살펴보면 얘도 뭐 문제에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은 얘가 뭐 수렴을 한다 하는 거를 이제 보이라고 했는데 어떤 구간에서냐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수렴을 하고 뭐 1일 때는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얘도 똑같이 어쨌든 절대값 x가 1보다 뭐 작거나 같든 뭐 작든 이제 그런 구간에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속으로는 얘도
n분의 x n제곱 저 분자 아까처럼 1로 하려고 했는데 n분의 1이 이제 수렴하지가 않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했었던 m테스트를 뭐 직접적으로 이용을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는 어쨌든 점 하나를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x0를 여기서처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하나 잡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전에 먼저 보여야 될 게 마이너스 1과 1에서는 이제 수렴한다라는 거를 보여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보여야 될 거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수렴한다. 뭐 이거는 그냥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었던 뭐 비율 판정법을 이용하면 주면 되겠죠. 비율 판정법 이용하면은 n분의 1분의 xn 플러스 1 xn제곱 n 요게 1보다 작을 때니까 얘가 정확하게 이거 극한이 1보다 작을 때니까 결국은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수렴 반경이 1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수렴하는 거는 알고 있고 양끝점에서도 확인을 해보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뭐 제가 교대급수 판정법을 뭐 수업 시간에 소개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미적분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워서 다 알고 계시니까 마이너스 1의 n제곱 앞에 붙은 얘가 뭐 감소하고 0으로 수렴하면은 요 교대급수가 수렴한다라는 얘기니까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하고 x가 1인 경우는 n분의 1이니까 발산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인데 마이너스 1은 포함하고 그래서 수렴을 하는 거는 알고 있고 근데 문제에서 x0를 고정을 했을 때 x0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걸 고정을 했을 때 x0에서 연속인 거를 보이래요. 그래서 연속인 거를 보이래요. 그러면은 이제 x0가 어딘가에 있겠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 어딘가에 x0가 있을 거고 x0를 포함하는 어떤 이런 대칭인 구간을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절대값 x0가 a이고 얘는 1보다 작겠죠. 이거인 어떤 양수 a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대칭인 거로 생각을 해줘야 계산할 때 편해지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x0 이제 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이제 그 점에서 바이오스트라우스 정리를 이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n분의 x0의 n제곱을 생각을 해주면 이거를 생각을 할 텐데 얘는 n분의 x0의 n제곱은 n분의 a의 n승보다 작죠. 그래서 n분의 2의 n승은 근데 n을 무한 이제 a가 특별히 또 1보다 작으니까 뭐 0보다 크고 그러면은 n분의 2의 n제곱은 수렴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수렴을 하니까 이제 그 값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바이오스트라우스 m테스트를 뭐 직접은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에서는 fx가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가는 n데 얘가 뭐 우선은 x가 0보다 큰 곳에서 전부 다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보이고 그다음에 0과 무한대에서 연속인지 미분 가능한지 이런 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잘 정의가 되어 있냐 x가 0보다 큰 곳에서 전부 다 정의가 되어 있냐 그러면은 이제 0보다 큰 애 하나 가지고 왔을 때 얘가 잘 정의가 되어 있냐라는 얘긴데 그래서 x a 뭐 하나 아무거나 정해놓고 그러면은 이제 fa라는 값이 어떻게 정의가 될 거냐면
a분의 1 빼기 a 플러스 1분의 1, a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교대급수로 나타나죠. 그래서 얘를 뭐 적어보면은 n은 뭐 0부터 무한대까지 a 플러스 n분의 1인데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n제곱 앞에 붙어있는 요 수열 a 플러스 n분의 1이 뭐 모든 a에 대해서 전부 다 0으로 가죠. 그렇죠? 감소하고 왜냐면 a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합니다. 그래서 뭐 모든 이제 0보다 큰 x에 대해서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유니폼하게 수렴하는지를 보이면은 이제 연속인 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fx를 얘가 이제는 잘 값이 존재한다는 거를 아니까 앞에 두 개씩 묶어보면 x 플러스 1분의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분의 1 얘네들을 막 순서를 바꾸는 거는 모르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얘가 절대 수렴해야만 이제 순서도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우선은 각 x에 대해서 수렴은 하고 있으니까 괄호를 치는 거는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묶고 나면은 얘가 x 제곱분의 1 x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얘도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써놓고 나면은 어떤 한 점 x는 a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fa는 뭐보다 작냐면 a 제곱분의 1 a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시그마로 한번 적어보면 n은 뭐 0부터 무한대까지 a 플러스 2n의 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얘는 이제 그러면은 전개를 대충 해보면 뭐 a 제곱 더하기 뭐 4an 더하기 4n 제곱분의 1이니까 얘는 4n 제곱분의 1보다 작겠죠, 그렇죠? 왜냐면 분모가 작아질수록 커지니까. 그래서 얘는 앞에 거 다 양수니까, 다 양수니까 4n 제곱분의 1보다 작아요. 근데 얘는 수렴하죠, 그렇죠? 수렴하고 여기서 그냥 바이오스트러스 M 테스트를 쓴 거죠. 왜냐면 요 각각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4n 제곱으로 각각 눌러줬으니까. 그리고 뭐 4n 제곱분의 1은 수렴하고. 그래서 M 테스트에 의해서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니까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면은 연속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속인 거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인 거를 보여줄 수가 있고 이제 미분한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이 가능한지 이것도 한번 f가 미분 가능한지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똑같이 증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에서는 fx가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k분의 sin k분의 x로 이제 주어져 있고 뭐 f가 어디서 정의되어 있는지 연속인지 미분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 물어보고 있는데 얘도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애를 뭐 f kx라고 이름을 붙이면은 fkx가 이제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k분의 1에 뭐 sin k분의 x인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sin은 이제 안에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절대값을 하면은 얘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얘는 뭐 k 제곱분의 절대값 x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체 x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이제 x가 어떤 뭐 마이너스 m부터 m까지 사이에 들어와 있으면은 얘가 k 제곱분의 m보다 작거나 같게 되고
뭐 당연히 k제곱분의 m이라고 하는 거는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바이오-스트라우스 정리에 의해서 연속 함수가 되겠죠. 적어도 마이너스 m부터 m까지 이런 닫힌 구간 안에서는 연속이 잘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분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주면 이제 f k 프라임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를 하면은 이제 k분의 1이 튀어나오고 k제곱분의 1의 코사인 k분의 x가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아까 코사인에 대해서 이제 요런 좀 좋은 부등식이 없기는 하지만 이미 앞에 붙은 게 k제곱분의 1이어서 뒤에 있는 거를 그냥 1로 바운드 시켜도 괜찮겠죠. 그래서 k제곱분의 1이 되니까 여전히 이제 바이오-스트라우스 정리에 의해서 얘도 뭐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니까 미분 가능하고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이제는 k가 점점 미분할 때마다 앞으로 한 개씩 더 튀어나오니까 이 분모에 있는 k의 차수는 점점 커지겠죠. 근데 뭐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더 좋은 거니까 두 번 미분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미분도 되고 뭐 두 번 미분도 된다. 이렇게 뭐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4.9도 9번 문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에서는 hx가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 더하기 n제곱분의 1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h가 뭐 실수 전체에서 연속 함수임을 보이고 이번에서는 뭐 미분 가능하고 뭐 미분 가능한 뭐 h 프라임이 뭐 연속이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도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뭐 hnx라고 이름을 붙이면 hnx가 x제곱 더하기 n제곱분의 1인데 n제곱분의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렇죠? x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이러면 이제 바이오-스트라우스 정리 m테스트에 의해서 바로 그냥 얘가 뭐 수렴하고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스 하고 그래서 연속이 된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B번에서는 미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미분 HM 프라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미분 해주면은 마이너스 2x고 얘는 제곱해준 거 4제곱 더하기 2n제곱 x제곱 더하기 n 4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잘 바운드를 시켜주면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바운드를 잘 시켜주면 이제 HM 프라임 x에다 이렇게 걸어줄 텐데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분모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분모는 어차피 양수니까 제곱을 해준 건데 그리고 얘는 이제 잘 컨트롤 해줄 수가 있고 약간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 분자에 절대값 x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바이오-스트라우스 m 테스트를 이용을 해서 얘를 줄이려면 x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줄여줄 수가 없고 대신에 만약에 절대값 x가 m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구간에서 생각을 한다면 얘는 뭐 n 4제곱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n 4제곱분의 이 m 정도로 이제 줄여줄 수가 있고 얘가 수렴하니까 HM 프라임도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고 이제 그러면은 뭐 앞에 있는 뭐 HNS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미분 가능하니까 H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니폼하게 했으니까 H 프라임도 연속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M 테스트를 이용을 하면은 좀 이렇게 급수로 정리된 애들을 좀 편하게 잘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5에 나와 있는 요 파워 시리즈 몇 급수에 대해서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6.5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적혀 있는 게 이게 결국 요약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앞에 있는 거서부터 좀 차근차근 같이 얘기를 해보면 우선은 몇 급수에 대해서 뭐 수렴 반경을 얘기하고 수렴하는 x 값들 찾는 거는 사실 뭐 미적분학 시간에 우리가 많이 했었던 거니까 그게 주 관심사는 아니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함수가 뭐 연속이냐 미분 가능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어렘 6.5.1이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자주 쓰이는 내용인데, 어떤 파워 시리즈에 대해서 얘가 한 점에서 수렴하는 거를 알아요. 그러면은 걔는 그 안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렴하고 뿐만 아니라 절대 수렴하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정리인데, 그러니까 어떤 이런 실수 전체에서 어떤 한 점 x0에 대해서 수렴을 한대요. 뭐 편의상 양수로 생각을 해주면, 그러면 이 한 점에서의 수렴성만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얘로 만들어지는 구간, 여기 전체에서 다 수렴한다라는 겁니다. 수렴하는 걸 이제 조금 더 강하게 해서 절대 수렴까지 된다. 그러니까 한 점에서의 수렴성만 알면, 성만 가지고 수렴 반경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수렴 반경이 x0라는 얘기는 안 되겠죠. 왜냐면 더 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적어도 요만큼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요 리마크에 적혀 있는 것처럼 한 점에서의 수렴성을 알면은 얘는 이제 항상 원점을 이제 포함하는 어떤 구간에서 되니까 수렴 반경은 항상 구간이 된다. 그래서 뭐 실수 전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유한한 구간일 수도 있고, 뭐 원점 하나만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 양끝점에서는 모른다. 양끝점에서는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티어렘 6.5.2에 나와 있는 거는 얘가 이제 만약에 어떤 한 점에서 절대 수렴하는 거를 안다면은 얘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된다. 그러니까 얘도 아까 앞에서랑 비슷하게 뭐 특별히 x0를 뭐 양수라고 해주면, 어떤 한 점에서의 절대 수렴하는 거를 알면은 얘는 마이너스 x0부터 x0까지 여기에서 유니폼 컨버전스가 된다.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되게 강한 얘기죠. 또 한 점에서의 정보로 어떤 구간에서의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뭐 굉장히 많이 아는 거죠, 그렇죠? 한 점에서의 정보만 가지고 원래 전체에 대한 정보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속이나 미분 가능성만 생각을 해봐도 뭐 한 점에서 연속이라고 해서 뭐 다른 점에서의 연속성을 알 수 있는 거 전혀 아니죠. 마찬가지로 미분 가능성도 그렇고. 근데 몇 급수는 특히 얘가 생긴 꼴이 xn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긴 형태 때문에 이 구조적인 특성상 한 점에서의 정보로 굉장히 많은 정보, 이 구간에서의 정보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 시오렘이 또 얘기를 해주는 거는, 얘가 만약에 어떤 한 점에서 수렴을 한다. 어떤 한 점에서 수렴을 하면은 0부터 거기까지는 유니폼하게 수렴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뭐 굉장히 강한 정리죠, 그렇죠? 왜냐면 앞에서는 아까는 뭐 absolutely convergence라고 하는 어떤 절대값 취한 거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얘는 이제 절대값 빼고 그냥 어떤 한 점에서의 수렴성만 알고 있으면 이제 0부터 이제 거기까지는 유니폼하게 수렴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6.5.2만 가지고는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는데, 6.5.4에서 이 아벨 시오렘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는 뭐 이제 수렴 반경 얘기를 할 때 이제 한 양 끝점에서 한 점에서 알고 있으면 이제 원점까지는 잘 확장이 된다. 근데 이제 원점 넘어가는 거는 잘 모르긴 하지만 원점까지는 잘 확장이 된다. 그래서 시오렘 6.5.5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 아벨 시오렘이랑 아벨 시오렘을 이제 잘 섞으면은 이제 확장을 해주면 되는데, 얘가 만약에 어떤 A라는 집합에서 전별 수렴하고 있으면은 그 A 집합 안에 있는 어떤 컴팩트 셋을 가지고 와도 거기에서는 다 유니폼하게 수렴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한 점에서의 수렴성을 가지고 어떤 구간에서의 유니폼 컨버전스를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얘도 어떤 뭐 좀 되게 큰 집합 안에서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를 얘기를 했으면은 그거보다 좀 작은 집합 대신에 좀 좋은 집합으로 줄이면은 유니폼 컨버전스라고 하는 좋은 수렴성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결국은 theorem 6.5.6에서 얘기를 하는 게 얘가 이제 어떤 구간에서 수렴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수렴하면은 미분해서 만든 애. 그러니까 사실 수렴하는지 모르는데 얘는 그냥 우리가 새로 만들어낸 급수니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까 아벨 theorem을 이용을 하면은 얘도 각각의 이 똑같은 구간 안에서 수렴을 한다.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 안에 속해 있는 어떤 컴팩트 셋에서 유니폼하게 수렴하는 것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한 게 theorem 6.5.7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급수가 있을 때 얘가 이제 어떤 수렴하는 구간을 하나 줘요. 뭐 수렴 반경을 찾는 거는 우리가 이미 잘 계산하니까. 수렴 반경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바로 이제 우리가 뭐 정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f가 연속이다. 그 수렴 반경 안에서 연속이다. 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아무 뭐 인터벌이나 가지고 와도 전부 다 뭐 미분 가능하다. 근데 미분 가능하면은 미분을 어떻게 그 도함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 하면은 텀 바이 텀으로 미분하게 된다. 그럼 이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몇 급수는 여전히 미분해도 몇 급수가 되니까, 그리고 수렴 반경도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는 이제 몇 급수로 정의된 거는 그 수렴 반경 안에서 무한히 미분 가능하다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어떻게 보면 정리는 6.5.7 하나만 얘기를 한 건데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1번 문제 하나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x는 x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3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x 제곱 이렇게 교대급수 형태로 정의가 되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 이렇게 시그마 꼴로 잘 적으면 n분의 x의 n제곱인데 마이너스 1에 n-1 제곱이 되겠죠. 네. 뭐 이런 먼 급수인데 g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잘 정의가 되어 있냐, 연속이냐, 뭐 잘 확장이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선은 뭐 그 비율 판정법으로 뭐 얘기를 해줄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앞에 배운 정리를 한번 이용을 해보면 G1이 수렴하는 거 알아요. 얘는 이제 교대급수 판정법으로 G1이 수렴해요. 그럼 이제 한 점에서의 수렴성을 아니까 우리는 적어도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잘 확장이 되는 걸 알고 있죠. 까지는 수렴해요. 그래서 뭐 이제 1일 때 포함시켜 줬으니까 마이너스 1은 포함 안 하고 1까지는 잘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잘 정의가 되니까 아까 우리 theorem 6.5.1에서 뭐 절대 수렴하죠, 그렇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제 잘 하면은 이제 연속까지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쓰고 나면은 이제 여기에서 연속이 되는 것까지 했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또 물어보는 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확장이 되냐,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것처럼 g-1은 뭐 n분의 1이니까 발산하죠, 그렇죠? 그래서 발산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이거는 좀 궁금하죠, 그렇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수렴하는 거 알고 있고, 수렴 x는 마이너스 1에서 발산하는 거 알아요. 이 밖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그러니까 절대값 x가 1보다 큰 쪽에서는 어떻게 되냐? 왜냐면 우리가 얘기한 거는 적어도 여기서 수렴하는 거는 안다라는 거지, 수렴하는 거를 다 찾은 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적분학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게 뭐 수렴하는 x들을 전부 다 찾았다라고 하기는 이제 조금 부족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밖에서 수렴을 했다라고 해봅시다. 어떤 x0가 있어서 에 대해서 x는 x0에서 수렴을 했다라고 쳐요. 그러면은 뭐 편의상 뭐 0보다 큰 애로 0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고 x0에서 수렴해요. 그럼 얘는 아까 theorem 6.5.1에서 얘기한 거면은 여기까지 확장이 되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다 수렴해야 돼요. 이 얘기는 마이너스 x0에서 x0까지는 다 수렴해야 돼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게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있죠. 근데 마이너스 1일 때는 수렴 안 해요. 그래서 모순이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 x가 1보다 큰 쪽에서는 수렴을 안 한다. 다 발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진짜 마이너스 1에서 1 포함한 거까지 잘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B번에 나와 있는 거 뭐 G'에 대해서는 미분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그래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무한 이런 몇 급수 표현이 유일하다. 두 개의 몇 급수가 같으면 얘가 뭐 모든 x에 대해서 뭐 수렴 반경 안에서 전부 다 같으면, 얘네가 같으면은 진짜로 안에 들어있는 애들도 같다. 뭐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이게 0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0 대입하면은 A0는 B0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얘네 두 개가 뭐 같긴 또 하지만 이제 이런 수렴 반경 안에서 잘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니까 연속이고 계속 미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사실 뭐 이렇게 쓰는 게 그렇게 점점점으로 쓰는 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쓰면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x는 0 대입하면은 a0랑 b0랑 같고, 양변을 미분을 해보면 양변을 미분할 수 있는 이제 각각이 미분 가능하니까. 각각이 왜 미분 가능하냐면 몇 급수는 정의된 구간 안에서 뭐 수렴 반경 안에서 무한번 미분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미분을 하면은 b1 더하기 2b2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도 x는 0 대입하면은 a1은 b1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미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미분을 해줄 수 있는 이유는 몇 급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다 미분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0을 대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0을 왜 대입할 수 있냐면 수렴 반경은 항상 뭐 0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바운디드 인터벌이거나 실수 전체이거나, 그러니까 뭐 사실 아무거나 가지고 와도 0은 항상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0을 잘 대입을 해줄 수 있어서 그래서 AN이랑 BN은 이제 모든 N에 대해서 항상 같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이 6.6절에 있는 거는 이제 테일러 시리즈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몇 급수로 어떤 함수를 나타내보자, 어떤 함수가 몇 급수로 항상 나타나겠는가 하는 질문인데, 결국 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뭐 라그랑쥬
나머지 정리를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하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몇 급수로 잘 수렴을 할 거냐, 몇 급수가 원래 함수로 이제 잘 수렴을 할 거냐 하는 얘긴데, 뭐 라그랑주 나머지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잘 수렴하는 거를 보일 수가 있다. 이것도 제가 저번 시간에 녹화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6.6절에 있는 거는 뭐 티어렘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티어렘 증명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제가 6.6절에 있는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그 6.6.9에 나와 있는 요 코시의 나머지 정리라고 적혀 있는 게 우리가 그 바이오스트러스 어프록시메이션 티오렘 6.7에서 증명을 할 때 쓰여서 6.6.9 하나만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6.6.9인데 얘는 코시의 리메인더 티오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앞에서 라그랑지 리메인더 티오렘과는 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정을 하고 있는 거는 f는 n 플러스 1번 미분 가능하고, 어떤 이 수렴 반경 내에서 우리 테일러 시리즈를 얘기를 할 거니까, 그랬을 때 이제 각각의 a에 대해서 이 정역에 있는 어떤 한 점 a에 대해서 sn x, a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n번째 항까지의 이 파셜섬 부분 합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C에는 당연히 n 팩토리얼 분의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랬을 때 5차라고 하는 en x, a는 원래 함수에서 이 부분 합을 뺀 거로 정의를 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n을 무한대로 갔을 때 enx가 0으로 갈 거냐 이제 하는 건데,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라그랑주 나머지 정리에서 얘기를 했었던 게 뭐였냐면,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라그랑주 나머지 정리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는 티오렘 6.6.3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는 이제 어떤 점 C가 존재한다. 어떤 C냐면 여기 안에 있는 건데 enx를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f의 n 플러스 1c에 이렇게 만족하게끔 하는 요 C가 존재한다 라는 거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코시 나머지 정리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는, 이거 조금만 밑에다가 좀, 얘는 그러면은 enx를 n 팩분의 f의 플러스 c 마이너스 c의 n 제곱의 x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이런 c가 존재한다. 얘도 똑같이 적어주는 게 좋겠죠. 어떤 거냐면 얘도 똑같이 enx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요 c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차이는 요 n 팩토리얼이냐 n 플러스 1 팩토리냐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냐 요 차이가 좀 큽니다. 어쨌든 x에 대한 거듭 제곱을 살펴보면 얘도 뭐 대충 x n 플러스 1승이고 얘도 x의 n 플러스 1승이어서 x의 거듭 제곱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이제 분모에서 팩토리얼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정교하게 쪼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증명을 한번 살펴보면, 증명이 그래도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시면은 좋은데, 이 예제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줬으니까 우리가 요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제가 스케치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나중에 ENXA를 일단 A에 대한 함수로 생각을 할 겁니다. A에서는 ENX,X를 물어봤는데 ENX,X가 뭐냐면 A 자리에 X를 넣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ENXX는 fx에서 SN에 x, x를 뺀 건데 얘가 뭐냐면 fx 빼기 SN이 아까 그거였으니까 얘는 C0만 남겠죠. 그렇죠? 왜냐면 SN의 x, a가 n 0부터 n까지 CN의 x-a의 n승이었으니까, 그러니까 A 자리에 x를 넣으면 다 없어지고 앞에 C0 하나만 남겠죠, 그렇죠? 근데 C0가 뭐냐면 CN이 애초에 n팩분의 f의 n에 a로 정해졌으니까 x C0 자리 A 자리에 x 넣은 거에 이제 C0를 생각하면 fx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0이 됩니다. 그래서 ENX, X는 0이 됩니다. 그다음 B에서 이제 ENX, A를 A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우선 얘는 A 함수 A라는 이제 변수에 대해서 생각을 했건 얘는 어차피 상수고 SN X, A는 A에 대한 다항식이죠, 그렇죠? 다항식이니까 미분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A로 미분 가능해요.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F는 날아가죠, 그렇죠? 프라임 X, A 얘는 이제 A에 대한 미분이죠. 그럼 이제 0이 되고 마이너스 SN 프라임 X, A가 됩니다. 여기서도 미분은 이제 A에 대한.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을 잘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보면 이제 SN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D분의 DA라고 써보면 마이너스 0부터 n까지 CN의 X-A의 n제곱이고 얘를 이제 A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니까 그냥 해주면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n은 0부터 n까지 n cn x-an의 n-1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정리를 해주면은 cn이 우리가 정확한 형태를 알고 있으니까 n을 하나 이제 곱했다가 뺀 거를 생각을 해주면은 얘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n 팩토리얼 분의 fn 플러스 1번 미분 a의 x-a의 n제곱이 되는 거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C번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평균값 정리를 써주면 되는데 EN x, x에서 EN x, 0까지 x 빼기 0을 만족하는 EN 프라임의 x, C인 C가 존재한다. 근데 이제 얘를 잘 살펴보면은 EN x, x는 0이었으니까 그리고 EN x가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애였고 그래서 EN x, 0이 n 플러스 n 팩분의 f의 n 플러스 1의 c의 x-c의 n제곱의 x가 되는 게 존재한다. EN x, x가 0이었고 얘가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애였으니까 넘겨주고 나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애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코시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조금 잘못 얘기한 게 이거를 미분을 할 때 A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 되니까 CN도 사실은 A에 의존하죠, 그렇죠? n 100분의
fn 제곱 a의 x 마이너스 a의 n 제곱이니까 이제 두 번 곱 형태니까 마이너스 있고 뭐 n은 0부터 n까지 얘는 한 번 더 미분해주면 n 팩분의 fn 플러스 1의 a이고 마이너스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분의 fn의 a의 n의 x 마이너스 a의 n 마이너스 1제곱에 네, 요거를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얘는 지금 형태를 잘 보면은 이제 딱 하나씩 차이가 나니까 n이죠. 계산을 해주면은 n 팩 뒤에 것만 남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코시 나머지 정리를 증명을 할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바이오스트러스 어프록시메이션에서 뭐 중요하게 쓰였던 뭐 루트 1 마이너스 x 뭐 그거를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뭐 6.7절에 있는 연속 문제들은 제가 그 저번 시간에 이 증명을 하면서 좀 많이 같이 다뤘었기 때문에 6.7에서는 뭐 제가 더 뭐 얘기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6.7.1 요 정리 하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고 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떤 연속 함수를 유니폼하게 다항 함수로 근사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였으니까 여러분들 요 내용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6장에 있는 내용을 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7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